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용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휴진 범위는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및 필수 유지 업무 등을 제외한 비중증 환자 외래 진료 및 비응급수술과 시술입니다. 국세청이 치킨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은 행보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물가 안정화 기조의 엇박자를 낸 치킨업계에 대한 전방위적 경고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BBQ가 이달 초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킨 가격을 3,000원가량 올린 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FM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H&M, LG디스플레이, 넷마블, 위메이드, DL 등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역시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는 동향을 살펴본다면 반도체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 밖에도 AI 활용으로 인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실 때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외국인들이 받쳐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장 초반 밀려나면서 출발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고점을 확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일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가 다시금 6%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국내 수혜주들도 역시나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모처럼 폭스바겐이 이번에도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또 반가운 소식이었죠. 리비안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주를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곤 있는데 네. 아무래도 양시장의 흐름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수급 주체도 다 다르다 보니까 대응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차트도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노란 색깔 저항대 최근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얼마 전에 이 고까지 이제 좀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제 지지하면서 오늘 강한 반등세 나와준 부분을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저항대라고 그러면은 이 저항대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강한 반등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 방향을 좀 상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보시고, 제가 뭐 똑같이 계속해서 이제 뭐 잡아드리지만 1차 바닥이에요. 1층.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 기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과거에 어떤 굉장히 강했던 이제 저항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층이 이제 이 주가가 레벨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층 그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은 좀 이제 증시가 이제 올라가도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최근에 좀 흐름이 별로 안 좋은데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비중이 큰 종목이 뭐냐면은 2차 전지예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좋지가 못했죠. 그죠? 그럼 향후에 이 코스닥 쪽이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반등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이 반등이 필수 불가결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제 기준에서는 지금 2차 전지는 거의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이제 조금 더 추가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후에는 차트가 이거는 굉장히 강한 차트예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면은 이 코스닥 향후에 그 보시면은 지금 이곳을 좌우로 해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전투기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기. 이거 전투기 맞나요? 네. 전투기. 전투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 날개로 이런 것들은 전투기가 굉장히 세게 가요. 이거는 향후에.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또는 7월 안쪽으로 해서 제가 이 전투기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재미있게 코스닥 리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요거 전투기 좀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 여기에 뭐가 달려 있는가? 이거 미사일 달려 있는 거예요. 미사일. 미사일이 여기 달려 있지는 않아요. 여기 날개에 달려 있지. 날개에서 지금 미사일 쏘는데 이 미사일이 이게 약하게 가겠냐 이거예요. 가다가 떨어져요? 그러진 않는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굉장히 약진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 이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트윙클 종목으로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 많이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흐름 볼게요. 제가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이미 매수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방송 이후에 하루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이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 과정, 그 기준에서 봤었을 때 이제 현재 한 2에서 3% 정도 이제 수익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이제 한 2%에서 3% 수익인데 로봇주도 지금 이 로봇주 같은 종목 그러니까 기술주죠. 이 기술주 같은 것도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하게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에 로봇이 있을 거고요. 로봇 그리고 의료 AI 이런 것들 이런 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이제 섹터들이 유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이런 곳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두고 좀 묻어두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그렇게 좀 전략 짜시면 되겠고. 자, 5월달, 6월달 제가 이제 2달 것만 가져왔어요. 2달 것만. 2달 동안에 방송을 8번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드렸던 종목들의 어떤 이 상승률, 수익률 요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뭐 HK 이노엔이라든가 AP 이성이라든가 이 보유기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퍼센테이지가 상승 퍼센테이지가 크게 나온 것들은 한 달 정도예요. 그죠? 거의 한 달 이내에 시세 변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엔진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조선업종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린 그런 섹터고요. 종목이고 그 외에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세진중공업 지금 6월 12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늘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42% 주가 변동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장 최근 종목 하나 머티리얼즈인데 이것도 흐름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는 업황 반도체 부품 쪽으로의 업황 개선 이 부분이 3분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변동이 14% 거의 15% 가까이 나왔지만 이거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수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제가 이 일주일에 2번 공개 방송을 하는데 공개 방송 내용이에요. 최근에 6월 18일 날 화요일 날 했던 거 한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쫙 드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그리고 한전산업 우리가 어떻게 매수 그리고 매도 이렇게 매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대로 교육 듣고 잘 실행하셨으면은 오전장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슈팅 나올 때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5.74%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25% 이상 강세가 좀 나아졌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세명전기가 왜 시장에서 주목받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일주일에 2번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내용해드린다는 거 또 잊지 마시고, 과거에 세명전기는 이 500kV 이 초고압 부분에서의 이 금속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핵심 포인트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3일 날에는 지금 ADC 관련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 이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5월 28일 날에는 태성. 그래서 원래 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신규 사업 부분을 해서 2차 전지, 복합 동박 요거 이제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강조를 많이 이제 이 교육을 쫙 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매 전략. 그래서 이 매매 전략을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제가 제시드린 가격 5,500원에서 5,500원이 하단이고요. 그리고 5,850원. 여기 구간이 결국에는 매수 구간으로 이제 드린 거예요. 이 교육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이 이제 9,000원까지 쭉 이뤄졌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면서 누적 상승이 이제 138%.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뭐 분할 매도 뭐 한다고 해도 적어도 30에서 40%는 수익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챙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 수익을 올리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태성이라는 종목을 리서치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서 이 태성을 내가 매수하기로 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그리고 그 계획을 그렇게 고스란히 실행을 시켜서 마무리를 젓는가.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트레이딩이에요. 이 거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이제 습관을 좀 고치셔야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 자금 회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여러분들께 이제 또 이 오늘의 직구 종목을 드리고 나서 주가 변동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세진중공업 역시 좋게 나왔고, 또 하나엔진 이런 종목도 이제 상승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왔어요. 오늘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시세 변동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드리고 있는데, 슈퍼 캔들 자료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LG 이노텍 차트예요. LG 이노텍. 그럼 이 하방 쪽에서 적산병이 이렇게 있어요. 적산병. 근데 어떤 분들은 요거 3개를 가지고 적산병을 끝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요거 봉을 합쳐서 1번, 2번, 3번 봉 이렇게 해서 이 적산병을 실전 사례에 대입을 시킴으로써 향후에 이 라인이 깨지지 않은 이곳은 내가 강력한 매수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매매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에서 적산병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저와 같이 계속해서 장중에 이런 식으로 실전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매매 할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자료집 신청하시면은 제가 다 드립니다. 자, 우리의 코스피 지수는 고점 저항대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에 나서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동안 직구 종목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앞으로의 직구 종목은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같이 전략 세우면서 공략해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강세 테마에 대한 분석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은 오늘은 어떤 테마일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사실 네. 이 테마가 너무 오랜만에 움직였다 보니까 네. 전문가님의 분석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자동차 부품 쪽이 강했어요. 근데 우리 앵커님도 지금 이제는 저랑 꽤 이제 방송 횟수가 있으심에 따라서 아마 제가 이렇게 강세 테마로 갖고 나온 이 섹터들은 상승의 연속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고, 그리고 지금 저를 조영호 전문가를 처음 보시는, 제가 방송 중에서 이 텐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자신 있는 섹터가 바로 이때예요. 이거 지나면 그거 또 텐션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왜 그러냐? 오늘 강세 테마로 자동차 부품 쪽인데,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캡이에요. 에코캡이 지금 시가총액이 790억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790억? 이거는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에코캡 같은 경우도 790억보다는 1000억 이상 돼도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는 정상화를 가져가야 되겠죠. 정상화. 시가총액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내재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가에 대한 어떤 그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항상 이 내재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과의 어떤 괴리감이 있을 때는 이 괴리감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어떤 재료 역할을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이 리비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리비안 이슈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이 이렇게 갔다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일회성 당일에 한정된 재료로 봤었을 때는 이 미국 중국 갈등 때문에 미국 쪽의 전기차 산업이 조금 기대감 받는다. 그러면서 리비안 쪽의 투자 이런 부분까지 엎어져서 리비안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이 뉴스 자체로는 원래는 1일짜리란 말이에요. 1일짜리. 근데 지금 저는 강세 테마로 자동차 부품을 가져왔다는 거는 1일이 아니고 제가 보는 거는 이거는 연속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에코캡 지금 시가총액이 790억 정도 되는데 가치에 비해서 매우 시가총액이 낮다. 이게 이제는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 정상화가 될 때 이거를 시세를 폭발시킬 수 있을 만큼 어떤 재료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재료가 지금 오늘 나온 이 부분이고 이거는 원래는 하루짜리의 뉴스인데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제는 이런 뉴스가 연달아서 터질 거예요. 리비안 쪽에서 또 파생돼서 다른 쪽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투자 심리 강화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어질 거예요. 자, 지금 에코캡 보시면은 상단 쪽에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점 이런 굉장히 많이 밀려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최근에 코스피는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근데 지금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어때요?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서 여기 찍은 거죠. 한참 남았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자동차 부품 쪽은 뭐 실적이니 뭐니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라든가 그런 이 메이저 업체가 이 실적이 좋으니까 자동차 부품 쪽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예. 물론 반도체 정도의 어떤 폭발성의 실적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자, 자동차 부품. 자,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 시가총액에 대한 정상화 단계로 보시면 돼요. 이제 곧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중국 전기차 이 부분이 이제 무역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오늘 상승을 일으켰던 그 재료로 이제 됐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그럼 전장에서 조용호 전문가가 이 자동차 부품 쪽 연속적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에코캡을 예를 들면은 플러스 30%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종가 대비 평균적으로 모든 자동차 부품 쪽 평균적으로 30에서 50% 정도 굉장히 크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확률을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또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이 섹터가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해서 뭐 많이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요 세 가지. 그리고 또는 밑에 세 번째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두시면은 향후에 다시 한번 강세 나오고 강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라인들 있죠. 여기 과거에 주가를 찍어 눌렀던 곳들 여기까지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이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보통 2주에서 3주 여러분들이 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에코캡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트를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에코캡인데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신데 제가 1번, 2번 이렇게 에코캡 일봉 차트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누르는 힘이
어느 게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르는 힘이요. 하락을 누르는 힘, 1번. 하방 압력. 1번이 더 크다고 생각. 네.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예, 오히려 좋아. 관점의 오히려 좋아. 차이인데, 오히려 좋아. 예,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2번. 예,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1번을 만약에 여기다가 써놨다고 하면은 우리 앵커님도 아마 2번 쪽으로 하셨을 텐데 이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네. 좀 그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번인데 왜 2번이냐면은 1번은 왔다가 그 올라오는 힘을 여기서 고점에서 잡죠. 그리고 나서 빠지는 비율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2번은 작정하고 빼는 거예요. 잡아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릴 때 이 잡아놓고 이 곳에서 힘을 잡은 다음에 떨어뜨리는 이 힘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 힘은. 그죠? 근데 이 힘이 지금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곳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잡은 곳들. 이곳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종가예요. 종가. 이 힘을 종가가 이겼죠. 맞죠? 그러면은 1번의 힘보다 2번의 힘이 더 강한 힘이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강한 힘이기 때문에 1번의 힘은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지금 1번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이 하락 파동에서 맥점은 2번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깨지면은 이거는 추세가 쭉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크게 하셔가지고 힘의 원리를 캔들로 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좀 시총 큰 종목 제가 가져왔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이 종목은 실적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좋게 좀 나왔고요. 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 중에서 이 전지박 쪽으로 해서 2차 전지 전지박 이쪽으로 해서 판매량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미있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밑에 뭐라고 썼어요, 제가? 이런 종목은 꿈속에서도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그만큼 확실하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역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런 바닥,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기서 힘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떨어져 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여기 받으면서 올라가죠. 그 자리 살린 상태에서 나온 급등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바닥을 잡고 이 바닥을 잡고 바닥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그 흐름이다. 이거는 연속성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차트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지금 우리가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이런 곳들은 굉장히 주가 탄력이 빠르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넘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2,500원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가가 17,500원인데 아마 25,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목표가 크게 없다. 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차트라든가 내용 봤었을 때 우리가 꿈속에서도 계속 이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해야지 이 포모 현상이 바로 이런 종목에서 나야 돼요. 포모 현상이. 테마주에서 나면 안 되고 이런 산업적인 종목에 대해서 포모 현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번 주 급등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주가가 레벨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갭상승이 일어나죠. 갭상승이 일어났다는 거는 힘이 잔뜩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고 이 라인이 살아있으면은 이 갭상승 나왔던 부분이 갭이 메꿔지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주가에 어떤 들어올리는 힘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죠. 뭐 받치는 힘이 계속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주가는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힘이 여기 이봉에서 나왔어요. 여기 봉.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 요거를 3등분하라고 그랬죠. 1, 2, 3. 그러면 1, 2 맞나? 1, 2, 3 대충. 그랬을 때 오늘 이 자리를 돌파를 해버렸죠. 이거 3등분 아마 정확하게 하시면은 아마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이런 라인들. 여기를 돌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 흐름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런 저항대들이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시세 변동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바로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종목은 에이밍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매수하는 종목 오늘 자동차 부품 쪽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세 테마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좀 강세 지속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제나 짚어주시는 이 강세 테마는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 테마 짚어주셨죠. 관련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1번 오답을 고르신 분들은 하단 또 참고하시면 자료집 신청해 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저희가 강세 테마 짚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이 짚어준 테마 뭐 계속해서 시세 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알겠는데, 자,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공략하는 종목들은 시세가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 시장에서 이거 공략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직구 히든 종목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히든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가장 최근에 하나 머티리얼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6월 14일 지난주에 이 종목은 이때 당시에 반도체 부품 쪽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고 여기다가 이날 방송에서 특징주로 오늘의 특징주에서 풍원정밀 역시 반도체이자 또 OLED, FMM 마스크 쪽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풍원정밀이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10% 밀고 갔고 그리고 역시 하나 머티리얼즈도 오늘 다시 한번 급등 나와주면서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6월 19일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리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강하게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풍원정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갔고요. 다시 한번 또 갔고 이 추세가 살아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반도체 부품 쪽. 그리고 이 6월 12일 날에는 세진중공업 제가 조선 업종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진중공업이라든가 한화엔진 그리고 또는 STX중공업 이런 종목들 사신 분들 굉장히 매수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특히 이 세진중공업, 데크하우스 그리고 가스탱크 이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과점업체예요. 과점업체. 그러면은 조선업종이 좋다고 가면은 과점업체인 세진중공업은 주가 탄력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이 매물대를 통과를 했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때가 6월 14일 날이었어요. 그때 전고점 돌파를 목표로 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물대 설명 2가지 포인트. 그럼 여러분들 뭐 차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포인트 1번 그리고 목표가 2번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리고 목표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AS를 드리면서 주가가 아직도 낮다. 그러면서 1만 원 돌파를 목표로 하자. 요때 당시 주가가 8,410원이잖아요. 요때가. 종가가 8,410원. 그때 이제 주가가 아직도 낮으니까 1만 원 돌파를 목표로 하자. 그리고 나서 오늘 1,680원, 10,000원이 돌파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차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은 내용에다가 그리고 약간의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조선엔진이에요. 워낙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엔진 5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주가 변동이 41%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하방 쪽에서 적산병이 나왔죠. 여기서 적산병.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집 딱 신청하셔가지고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적산병 나오고 나서 라인 딱 잡았죠. 그죠?
그러면 이 적산병의 위력이라든가 실전에서 내가 캔들을 몇 개 조합을 해가지고 이 적산병을 계속 조합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 분들은 이거를 차트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응?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리뷰 드릴 때 여기까지 주가가 그 당시가 지금 요때가 15,150원. 이때 하나엔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차트 거의 한 20년간 차트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이거는 쭉 갈 가능성이 높다. 요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하게 푸시했던 그런 종목이고 역시 굉장히 급등 나와주면서 17,000원이 돌파가 됐죠. 그리고 5월 16일 날에는 이제 PSK 홀딩스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고 이 지금 이 HBM 관련돼서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거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승리의 깃발형 뭐 패턴인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줄여 보시면은 이 PSK 홀딩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이 이 깃발령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왔죠. 오늘 3.47% 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 반등이 보여준 의미는 22평선을 지지해 준 거예요. 22평선. 그러니까 추세가 완벽하게 깨지려면은 22평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22평선을 살렸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8만 원 주가 돌파 시에는 또 가요. 고점 돌파. 왜냐면은 지금 실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PSK 홀딩스 쪽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다시 주가 상방 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리뷰를 드리자면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선업종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계속 조선업종이에요. 뭐 조선업종 강조 많이 드렸으니까. 이 주가 변동이 42% 이렇게 좀 나왔고요. 이 조선업종은 향후에 업황이 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24, 25, 그리고 26, 또 앞서서 23. 요때 계속 50%, 100%씩 계속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조선주 계속 상방으로 밀고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향후에 과연 이렇게 갔을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2만 원까지 갔어요. 2만 원. 이게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잡아드린 목표가예요. 2만 원. 거의 다 왔다는 거. 자, 지금 제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데 최근에 6월 18일 날 한전산업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몇 가지 왜 우리가 한전산업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두 가지 이제 이유를 드렸고 그에 따른 관련주 세명전기 500kV에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신장비 요거 이제 출시 그리고 나서 이제 한전산업에 대한 이 매매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대로 실행을 하셨으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잘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6월 3일 날에는 제가 이 항체약물 접합제 ADC 이 내용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키워드를 항체, 링커, 페일로드, 뭐 NO2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몇 개 잡아드렸는데 이거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기만 해도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1시간 이내로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아드려요. 명확하게. 이거 교육 들으시면은 AD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관련주 항상 중요하단 말이에요. 리가캠이라든가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것들. 지금 리가캠이 왜 가고 그리고 ABL이 왜 가고 알테오젠이 왜 강하게 가고 그리고 향후에 알테오젠이 30만 원 돌파됐을 시에는 이거 도대체 왜 가는 거야? 응?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런 것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들 좀 잘 들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 추세 매매할 수 있다는 거. 이 차트로만 주식은 차트로만 하실 수 없어요. 요때가 교육 날이었어요. 저녁 10시. 밤 10시죠. 밤 10시. 교육 끝나고 나서 내가 아침 9시 땡 하고 나서 잡을 수 있는 이 매수가 여기서 들어갔다. 매수가. 여기까지는 못 먹었다 칠게요. 요 주가 변동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게 20%가 넘어요. 요 주가 변동이. 하루 이틀. 그죠? 그러면은 이 교육에 대한 효과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태성, 5월 28일 날에 태성, 이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포인트 잘 잡아드린 그 부분이에요. 지금 뭐 2차 전지 신규 사업적으로 복합 동박, 이거 좀 말씀드렸고, 매매 전략,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매 전략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요 구간에서 하단, 그리고 상단,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해서 비중, 여러분들이 적정 비중 딱 넣으시면은 여기서 평균 매수 단가가 평매가 들어가는 거죠. 잡히는 거죠, 평매. 그리고 나서 9,000원 컷, 그리고 나서 또 갔어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잔량 조금 남기신 다음에 더 보셔도 되고, 또는 여기서 다 커트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40% 또는 50%의 수익을 냈다고 그랬을 때 이 과정을 보자 이거예요. 결과를 넘어서서. 이 과정을 봤었을 때 태성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서치를 들어갔고요.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전에서 역시 이대로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딱 들어맞죠. 그죠? 매매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셔야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안전하게 또 수익 계속 낼 수 있다는 거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5월달, 6월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오늘의 직구 종목 이 결과치를 한번 볼게요. 상승률. HK 이노엔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났어요. HK 이노엔 올해 안쪽으로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를 하겠다. 이것도 아마 내일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HK 이노엔 역류성 식도염 그 관련해서 또 일가견이 있고요. 그리고 AP성 짧게 5월 9일 날, 5월 16일 날 청산해서 10%. 그리고 나와서 PSK 홀딩스 5월 16일 날, 6월 19일 날 한 달이지만 그 수익이 그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대성에너지 SFC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천연가스에 대해서 강조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54%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업종 이거는 강조 너무 많이 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이 당시 흐름이 안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손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 다음 날 20% 가까운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여전히 보유 중이고 포스코 퓨처 최고가 기준으로는 6.91인데 조금 조정받았죠. 하지만 2차 전지 쪽 굉장히 강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거는 아마 2차 전지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밑작업 좀 잘 해두시고 추가 매수라든가 그리고 보유 전략을 좀 목표가 굉장히 높게 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42%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이거는 이제 향후에 더 이 수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장 최근 종목이 두산로보틱스인데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종목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료집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렇게 최근에 직구 종목들 공략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또 혼자서 HTS를 켜고 전략을 세울 때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매일매일 우리 조용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직구 종목들의 상승률 탑5 종목들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저희가 네. 방금 전에 표를 확인했잖아요. 최근 네. 2달 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지막 칸이 물음표더라고요. 자, 6월의 마지막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아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거품 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강조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섹터는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그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자료집 요거를 내용을 좀 까먹었는데
지금 제가 상승잉태 확인령이라는 이 자료집이 있어요. 이 자료집이 아니라 캔들 자료집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승잉태 확인령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잉태 확인령을 이거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팁 드리는 겁니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토대로 해서 이 상승잉태 확인령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10명 중에 7명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전 차트에 대입하실 수 있는 확률은 1명에서 또는 0명으로 떨어져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상승잉태 확인령, 이게 백인이고요. 이게 흑인 아버지, 그리고 백인 어머니, 그리고 백인 아들. 흑인하고 백인 이렇게 해서 백인 이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키가 더 아버지보다 보통 크니까 넘겼을 때 추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패턴이에요. 상승잉태 확인령. 그랬을 때 이 네모 박스가 상승잉태 확인령이에요. 상승잉태 확인령.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막 뭐 이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거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이거를 조합을 해야 돼요. 예, 이거를 조합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올라갔을 때 올라간 거는 일단 올라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의 양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봉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조합을 시켰을 때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상승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네모칸 박스를 좀 잘못 쳐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장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의 직구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 제가 강세 테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 지속인데 일단 오늘 1차적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것도 급등 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아마 오늘 또는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급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단 오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섹터 또는 종목은 누르는 힘이 강한 만큼 작용 반작용으로 받아치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오늘 이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무서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 양봉 이런 봉들 있죠. 이 봉을 이제 잡으면서 내일 그냥 이거 치고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온다. 바닥 이제 잡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중심대가 있습니다. 중심대. 여기 구간. 이 구간 돌파되면은 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추세 매매하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비중 확대하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이번 주 안쪽으로 해서 한 시세 변동 한 20% 정도는 너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겁내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 여기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깨진 부분. 여기만 내일 장중에 이겨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섭다. 응? 무섭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매수 들어가도 돼요. 심지어. 여기 돌파됐을 때. 여기서 매수 들어가도 되고 내가 조금 더 이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내가 설명 들어보니까 강하게 갈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이 더 낮은 가격에서 역시 매수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옵션이 많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동차 부품 쪽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고 이 종목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이제 제조를 해요. 이 배터리를 2차 전지 배터리를 보호하는 그 케이스인데 이거를 지금 이 폭스바겐이라든가 아우디, 포르쉐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고요. 사업 내용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지금 이 하락률이 마이너스 지금 70% 이상 나온 종목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지금 섹터 강세 요 두 가지 논리로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거 오늘 음봉 나온 게 오히려 반면 교사로 해서 강하게 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과거에
한 요 정도 과거에 이제 이 저항대로 작용했던 이곳을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가 엄청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작아 보이지만 이 길이가 요래요. 이 길이가 만약에 더 밑에서 잡았다, 그러면 이 길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종목 전혀 이게 나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오늘 종목은 간단하게 이제 뭐 차트라든가 그리고 섹터 그리고 왜 우리가 매수해야 되고 목표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드린 종목 오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 좀 궁금하시겠죠? 그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머티리얼즈. 이거는 아까 제가 리뷰를 좀 자세하게 드렸지만 반도체 부품 쪽이에요. 부품 쪽인데 우리가 지금은 장비 쪽이 많이 가죠. HBM 관련해서 장비 쪽. 요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이 공장을 이 기계를 돌리다 보면은 뭐가 달아요. 부품이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부품 소모,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소요가 생기겠죠. 수요. 그게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진중공업 이 42%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방송 때부터 조선업종 강조 많이 드렸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진중공업 계속 모으시거나 또는 매수하고 나서 제 이 리뷰라든가 AS 잘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보유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었어요. 이 조선업종 요 섹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종목이 바로 자동차 부품이고, 그리고 역시 하나엔진도 조선업종 해가지고 4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PSK 홀딩스 실적 기대감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리뷰 드립니다. 자, 자료집 아까 제가 적산병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예시가 이제 한화엔진 이렇게 또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제가 만든 자료집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그 좀 차트 보시는 안목이라든가 그리고 분석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의 직구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기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내일장부터 시장 공부 나누시면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리비안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에 힘을 받으면서 코스피도 상승을 보였고요. PSK 홀딩스를 포함한 최근 직구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